네, 안녕하세요. 저는 딩내추럴 박상원입니다. 이제 발표하러 왔는데 들으시는 분이 일단 눈앞에 안 보이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그래서 한번 그래도 열심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그 지난 작년 이제 랭콘 왔을 때는 되게 재밌게 와서 듣고 갔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좀 발표를 맡게 됐어요. 지금 랭콘 부제가 자연어 처리, 데이터에게 길을 묻다로 정해졌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 지금 데이터 구축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제가 첫 번째 발표자로 좀 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학습 데이터 그리고 고품질 코퍼스를 만들어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거의 한 2년 가까이 어떻게 하면은 코퍼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또 고품질로 잘 만들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포커스를 구축하는 그런 스타트업 관점에서 뭐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자연어 처리에서 힘든 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모든 경우는 아니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한 번 이상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그래서 이제 NLP의 흔한 패턴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우선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연구 한번 해보자 아니면은 이 주제로 개발을 한번 해보자라는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일단 머신러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코퍼스 확보부터 해야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내가 찾는 코퍼스가 지금 있을까? 어딘가에 잘 있을까? 뭐 기존에 알고 있던 코퍼스 말고도 혹시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검색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그리고 혹시 지인이나 뭐 아는 분들에게 이런 코퍼스가 있는지 물어보고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찾아보다가 결국에는 이제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목표로 하는 코퍼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축을 해야겠구나.'라는 단계로 넘어온 다음에 어느 순간 이제 코퍼스 구축하는 고생길에 진입을 해서 이게 원래 내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었는지 이제 헷갈리면서 이제 코퍼스 구축하는 데 매진하게 되는 그런 패턴을 저는 좀 여러 번 경험을 했고 주변에서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검색하고 수습을 해볼 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사례로 나뉠 수 있는데 일단 제일 역한 거는 공개된 코퍼스가 있는 경우. 근데 내가 목표로 했던 연구, 내가 찾고 있던 코퍼스에 적합해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정말 이제 럭키한 케이스. 근데 내가 원했던 데이터 형태랑 아니면 도메인에 딱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공개된 게 있으니 아쉬운 대로 한번 활용해 보는 경우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을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게 비상업적 용도로 이제 연구 목적으로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만약 서비스를 런칭하려고 하면은 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또 그런 장벽이 있죠. 아니면은 유료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돈이 많은 연구소나 기업에서는 이 경우도 좀 럭키해요. 이제 돈 주고 사 오면 되니까. 근데 일반 학생이나 개인 신분이나 아니면은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몇 천만 원 억대 단위의 데이터를 구매하기도 쉽지는 또 않은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 기업이나 기관에서 데이터가 있지만 외부로 반출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또 활용이 어렵죠. 특히 한국어 코퍼스는 요즘에 이제 많이 공개가 되고 있지만 그동안 항상 다들 어려웠던 게 "한국어 데이터는 정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늘 있었고 이제 막 해외 논문을 내시는 분들 한국 분들도 막 여러 가지 언어에 대해서 실험 결과를 공개를 하는데 한국어 실험 결과가 없는 경우를 보면은 한국어 코퍼스가 없기 때문에 이제 "결과를 포함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특히 한국어 코퍼스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코퍼스를 구축을 하는 단계에 들어서면은 이제 크롤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크롤러가 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비교적 쉽게 풀리는데 그렇지 않고 크롤러를 직접 만들어야 되면은 그냥 긁어오면 되지 뭐라고 시작을 했다가 점점점 특이한 예외 케이스들이 발생하면서 크롤러 만들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가져온 다음에 딱 보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노이즈들이 많은데 이제 스크립트 좀 짜 가지고 정제하면 될 것 같았지만 이게 한도 끝도 없는 일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트위터 데이터 가지고 연구를 한번 했었는데 생각보다 스팸이랑 봇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스크리닝하는 것도 또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레이블링 해야 되는 단계가 오면은 레이블링 하려고 그냥 생으로 뭐 엑셀이나 텍스트 에디터 가지고 하다 보면은 실수도 많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도구를 만드는 단계로 또 넘어오게 돼요. 도구 없이 레이블링하는 건 되게 어렵고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오픈 소스 어노테이션 도구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적절한 게 안 보이면은 이제 도구를 또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도구 만들다 보면은 어 '이거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도 또 쓰이겠지. 또 오픈 소스 공개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쓰겠지.' 하지만 그 생각만큼 도구의 재활용도가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도구까지 준비가 되면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어노테이션 하는데 그 초기 이제 POC 단계나 토의스텝 만들 때는 이제 직접 이렇게 하지만 결국엔 대규모 데이터 만들려면 작업자들 동원해야 되는데 그것부터 일이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레이블셋과 작업 가이드를 잘 만들어 놨다고 해도 실제 작업자들 막 오셔 가지고 작업하다 보면은 이게 바뀌어야 되고 개선돼야 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열심히 가이드를 숙지를 하고 레이블링을 하더라도 나중에 그 결과물을 보면서 검수할 때 보면은 '아 왜 이렇게 레이블링이 됐지?' 하면서 좀 말문이 또 막힐 때도 많이 있죠. 뭐 이 외에도 되게 많은 이슈들이 사실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연어 처리는 이제 노가다가 되게 심한 분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무래도 데이터를 만드는 데 좀 힘이 들기 때문에 인 것도 같고 아니면은 이제 머신러닝으로 나이스하게 해결이 안 될 때 이제 룰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노가다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는 후배는 자연어 처리 수업을 한번 듣고 오더니 자연어 처리는 노가다라고 결론을 그냥 내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에서 되게 힘든 부분들이 많지만 우선은 제가 좀 어려웠고 주목했던 부분은 이제 목적에 맞는 고품질 코퍼스를 확보하는 게 좀 힘든 점이 아닌가, 많이 다들 경험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제 '포커스 구축을 쉽게 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고품질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방법들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우선은 '대규모의 인력을 쉽고 빠르게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시스템에서 이제 고를 외치면은 뭐 적게는 몇십 명부터 많게는 뭐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달려붙어서 데이터 레이블링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으면은 좀 쉬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레이블링 작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형태 분석이나 의미 분석 이런 것들.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데이터 구축 경험이 많은 언어 전문가 팀이 있어야 또 코퍼스 구축이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매번 데이터 구축할 때마다 어노테이션 검수 도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좀 미리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그 작업도 템플릿이 있고 이거를 마크업을 좀씩 수정을 해 가지고 내 프로젝트에 맞는 어노테이션도 쉽게 제작할 수 있으면 또 효율적이 되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고 검수를 하는데 이때 이 프로세스가 관리되고 또 모니터링도 쉽게 되고 작업 배분하고 취합하는 것도 일이 많은데 또 여기서 오류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좀 효율적으로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이 데이터 구축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다 구축하지 않고 이제 자연어 처리 기술이나 AI 기술들이 적용이 돼서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 그 딥내추럴이라는 회사에서 고품질 코퍼스를 만들어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딥내추럴 서비스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하이 퀄리티 트레이닝 코퍼스 애저 서비스라고 저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퍼스 구축은 이제 저희한테 맡기고 자연어 처리 연구에 매진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하나의 장표로 보여드리면 이런 사업 모델이에요. 많이 접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심에 저희 그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사나 기관이나 연구소에서 학습 데이터를 활용해 머신러닝, 딥러닝 기반 자연어 처리 기술을 연구하는 분들, 이런 기관, 대기업, 연구소, 학교, 스타트업에서 이런 데이터셋을 학코퍼스에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은 저희 플랫폼에 그 마이크로 태스크 단위,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쉽게 수행할 수 있는 태스크 단위로 최대한 쉽게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오픈을 해요. 그러면은 저희 클라우드 워커들이 오셔서 작업을, 그러니까 아직은 인공지능이 하기 어렵지만 사람은 그래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작업에 참여하면서 돈을 버시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이때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학생분들도 많고 직장인, 취업 준비생분들 두 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제출된 데이터들을 저희가 잘 이제 마무리를 지어서 저희 요청한 고객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게 저희 비즈니스인데, 이제 이때 AI 어시스턴트가 적용이 돼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도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플랫폼에 들어와서 이제 코퍼스 구축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는 인공지능에게 우리의 언어를 알려주고 용돈도 벌어보세요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에게는 이제 집에서 컴퓨터랑 인터넷만 있으면 내가 원할 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분들이 돈을 버시는 방법은 일단 로그인을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 구축 작업을 골라요. 그다음에 레이블링 작업을 하고 그게 점수가 통과되면은 그게 크레딧으로 들어옵니다. 크레딧이 계좌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인출을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화면이 또 진입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현재 열려 있는 데이터 구축, 뭐 포커스 구축 프로젝트들이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 이거를 한 건 내가 제출해서 승인이 됐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크레딧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에 들어와서 레이블링을 하고 승인이 된 만큼 이제 저기 보유 크레딧 92,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크레딧을 뭐 착착착 쌓아가면은 나중에 계좌 이체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5,000 크레딧 이상부터 그 1회 신청이 가능하고, 인출될 때는 3.3% 원천 지수 후에 이제 계좌로 입금이 되는 그런 형태예요. 또 저희가 작년에 이런 데이터 구축, 코퍼스 구축 그러니까 예전에 코퍼스 구축을 이제 자체적으로 해본 적은 있지만 되게 다양한 요청을 받아서 그 고객분들 코퍼스를 만들어주는 건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해봤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일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시행착오와 고생 끝에 그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를 짓고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이런 서비스 플로우를 가져야 좀 더 체계적으로 고품질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내부적으로는 되게 많이 했고, 지금 디테일하게는 여기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저희가 서비스 플로우를 정의를 해서 지금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많이 좀 노력하는 부분은 어노테이션 도구의 효율성이 좀 중요해서 UI, UX를 많이 고려한 도구들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이는 도구들이 예전에 전통적으로 많이 쓰였던 이런 어노테이션 도구라면은 좀 더 생산성이 높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들어왔을 때 쉽게 레이블링 작업할 수 있는 그런 UI, UX를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모니터링 시스템, 점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잘 갖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이게 좀 작게 보이시겠지만 뭐 전체 윤곽은 이래요. 그러니까 현재 총 작업이 돼야 하는 태스크가 몇 건인데 이제 몇 건이 작업이 되고 있고,
몇 건이 작업이 제출이 됐고, 그리고 검수자한테 넘어간 데이터는 몇 건인데 리뷰 중인 건 뭐고, 승인된 건 몇 건, 반려된 건 몇 건, 이런 총 프로세스 파이프라인에 따른 진행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승인율, 반려율, 그리고 한 명당 작업을 제출하는 몇 분이나 걸리는지, 그리고 뭐 데일리로 얼마나 작업량이 있고, 작업에 참여하신 분들의 성별, 연령대는 어떤지, 그리고 각 작업자별 제출 빈도는 제출량은 얼마나 많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도대체 어떤 그런 데이터셋을 이런 서비스를 통해 만들어질까? 어떤 데이터들이 만들어졌을까? 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례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이제 베타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국립국어원, KB 국민은행, 카이스트 연구실, 라디오, 킹스플로우, YTN 뭐 등과 그래서 뭐 40개 이상의 포커스 학습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를 완료했고, 지금 진행 중인 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도 많고 정부기관, 스타트업, 학교, 연구소, 이 다양한 분들이 이제 포커스 구축을 의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유형들의 데이터를 만들었는지 좀 사례를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형태소 분석이었어요. 그래서 원 문장이 있으면 이제 형태소 분석 결과 코퍼스를 만드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는 저희가 로우 센텐스에서 바로 형태소 분석하려면은 시간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분석대 결과를 먼저 보여주고, 이거를 리뷰어들이, 그러니까 작업자들이 수정하는 형태로 데이터 구축이 진행이 됐고요. 또 이제 개체명 인식 코퍼스, 노 텍스트 보고서 이제 엔티티를 태깅하는 그런 프로젝트. 그리고 이거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학생들이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하면은 이제 영어 튜터링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첨삭을 해주시는데,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AI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 학습 데이터 구축이 의뢰하셨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50초 분량의 데이터를 청킹하는 작업 1차로 하고, 2차는 청킹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뭐 의욕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수를 레이블링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실제로 이 점수 매긴 것들을 음성 분류기, 그러니까 스코어링 모델이 상당히 재현을 잘 해내더라고요. 그리고 뭐 텍스트 안에 있는 서술어의 의미 레이블링하는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여기서는 뭐 증산에 합의할 것이라는 이런 텍스트에서 합의하다라는 이 의미가, 이 서술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그런 것들을 레이블링하는 작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 저희가 작년에 만들었던 작업도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작업도인데, 이게 아까 그 국립국어원에서 공개한 그 말뭉치 구축 사업에 참여하면서 저희가 제작한 추석 도구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게 복잡한데, 일단 형태 분석 결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다음에는 구문, 그러니까 그 이제 의존 구문 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 그걸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아래 보이는 그런 그 약간 약소화된 반소화된 코넬류 포맷의 구문 분석 결과를 고치면 위에 있는 그 디펜던시 트리가 바로바로 실시간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이런 구문 트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응역 태깅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였어요. 사전도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면 뭐 규칙 검사 통과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이게 아무리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작업을 한다고 해도 이게 단순한 걸 놓칠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룰 기반으로 잡아낼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작업자들이 뭔가 변경을 가할 때마다 스크립트가 되면서 규칙, 그러니까 뭐 유닛 테스트 비슷하게 이거를 이게 이런 테스트를 다 통과하는지 확인을 실시간으로 해서 좀 불필요한 오류를 최대한 줄이는 그런 노력도 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대화 코퍼스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인터뷰 영상을
대화 코퍼스로 바꾸고 뭐 음성인식 코퍼스로 만드는, 그래서 이 영상에서 발화 구간을 선택을 하고 발화 구간 시작과 끝 구간을 선택을 하고 그 구간의 그 텍스트를 이게 타이핑을 한 다음에 발화자는 누구인지 그런 태깅을 하는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 도구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은어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만드는 이제 회사다 보니까 언어 데이터는 아무래도 좀 복잡한 게 레이블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PC부터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근데 PC에서 좀 하기 어려운 태스크들이 있거든요. 음성을 녹음한다든지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모바일이 훨씬 유리한데 이제 저희가 곧 모바일을 통한 그 데이터 수집 가공도 지원하도록 올해 가을에 이제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며 가며 뭐 지하철이나 아니면 침대 위에 누워서 잠깐 데이터 구축하면서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코퍼스에 어쩌다 코퍼스 구축이 어쩌다 관심이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뭐 어떤 코퍼스들을 구축을 했었는지 이렇게 사례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러면은 딥내추럴이라는 코퍼스 스타트업에서는 이제 어떤 기술에 좀 관심이 있고 주목을 하는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축 파이프라인에서 AI가 그리고 NLP 기술이 들어가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로우 데이터를 AI가 먼저 빠르게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은 틀린 것만 좀 보정을 하는 형태. 그러니까 AI가 어노테이터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다음은 사람이 작업할 때 이제 AI가 조력자로서 역할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렇게 레이블링하는 그 페이셜 랜드마크 어노테이션 같은 경우는 사람 얼굴에 먼저 바운딩 박스를 하면은 그 사람 얼굴에 대한 그런 68개 점을 AI가 레이블링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AI가 조력을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출한 결과를 통합해서 정리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뭐 검수, 그러니까 정확도가 얼마나 높은지 아니면은 데이터를 막 엉뚱한 데이터를 계속 제출하는 어뷰징하는 유저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낼 때도 AI가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 이 데이터 구축 과정에 그러니까 AI를 발전시키기 위한 데이터 구축 과정에 AI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 학습 데이터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제 저희는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코퍼스 구축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보면은 데이터가 처음에는 1도 없다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 건씩 배치 하나 될 때마다 생기면은 이제 그 나온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 AI 어시스턴트가 점점 발전하는 구도를 저희가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학습 데이터를 예를 들어 100만 건을 만든다고 할 때 한 30만 건 정도 만들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였으니까 그거를 AI가 또 학습해서 뒤쪽 30만 건 이후에 진행되는 레이블링 작업에는 생산성이 확실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에 저희가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회사에서 AI 그 머신러닝 하는 것과 다르게 저희는 데이터가 없는 부족한 상태에서 AI 기술 적용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AI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초기 단계에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트랜스퍼 러닝과 액티브 러닝인데 뒤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액티브 러닝이 이제 머신러닝에서 주요하게 여겨지는 기술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 같은 데이터 구축 프로세스에서는 액티브 러닝이 유효한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액티브 러닝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일반적인 머신러닝이 이제 로우 데이터를 전체를 레이블링해서 트레인 데이터셋을 온전하게 다 만든 다음에 트레이닝을 해서 모델을 만드는 거라면은
이제 액티브 러닝은 로우 데이터에서 일단 일부 시드 데이터만 레이블해서 정답 셋을 만들고 학습을 해요. 그다음에 그 모델을 이용해서 다음에 레이블링할 데이터가 뭔지를 쿼리를 해요. 그래서 액티브하게 러닝한다 해서 선택된 데이터만 레이블링해서 학습하고 다음에 또 선택해서 레이블링해서 학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액티브, 능동적으로 학습한다라고 해서 액티브 러닝이라고 부르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티브 러닝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 중에서 어떤 파트를 먼저 내가 정답 뜻을 만들어서 학습을 하면은 좀 더 빨리 똑똑해질까인데 이제 좀 제가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등학교 때 시험 준비를 할 때 보면은 문제집을 풀고 시험을 치잖아요. 근데 문제집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 수도 있지만 내가 잘 모르는 문제들, 내가 틀릴 것 같은 문제들만 좀 뽑아서 그거를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빨리 내가 실력이 늘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액티브 러닝으로 보면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AI가 지금 이 모델이 문제를 어떤 문제를 내가 불확실한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틀릴 확률이 높은가를 어떻게 알 수 있지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이거를 평가하는 방법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리스트 컨피던스 방법을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한 실험 결과인데 이제 오픈된 데이터셋 중에 위키피디아 톱 레이블즈라는 그런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아래 보이는 점선의 실험 결과가 이제 일반적인 머신러닝 방법으로 데이터를 학습할 때 애큐러시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요. 이제 파란색 실선은 액티브 러닝을 적용할 때의 애큐러시가 증가하는 추세예요. 보면은 한 데이터 포인트가 1000 정도 됐을 때 액티브 러닝 적용하면은 벌써 애큐러시가 93% 이상 치솟죠. 그러니까 더 빨리 AI가 정확도가 높아진 만큼 이제 AI 어시스턴트가 학습 데이터 구축 과정에 더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트랜스퍼 러닝. 이제 버트가 재작년 말에 오픈된 이후에 자연어 처리에서 버트는 이제 빠질 수가 없죠. 근데 저희한테는 특히 좀 더 중요한 게 잠시만요. 네, 이렇게. 그 주요한 게 데이터셋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프리딕션을 해야 되다 보니까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이용할수록 효율성이 확실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버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은 이제 컴퓨터 비전인데 좀 이런 상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만 텍스트만 가지고 분석했을 때 정확도 올라가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요즘 멀티모달 어널리시스도 많이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자연어 처리가 점차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또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지를 좀 미리 좀 선행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화자 인식이나 얼굴 표정, 제스처 등의 신체 움직임, 목소리 볼륨, 속도, 피치, 음색, 뭐 공간 이런 것들을 학습 데이터로 만들 때 AI 기술들을 적용하면 어느 정도 효율성이 높아질까 이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영상에 대한 어노테이션이 진행된 거를 이제 스틸 이미지로 캡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이 지금 화면에 AI가 보고 있는 화면에 화자가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화자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지 화자의 표정은 어떤지 화자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방법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퍼스를 구축하는 스타트업이 바라본 트렌드라고 붙여봤는데 몇 가지 제가 좀 흥미롭게 본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뭐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역시 지금 제일 많이 큰 트렌드는 프레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버트를 이제 보통 두 가지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공개된 버트를 파인 튜닝해서 활용하는데 파인 튜닝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어, 제너럴 도메인에서 만들어진 버트 말고 이제 특정 도메인에 최적화된 퍼포스로 버트를 굽는 경우 그렇게 버트를 활용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많이 나뉘는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GPT-3에 대한 관심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버트가 뭐 340만 아니죠 3억 4천 그리고 1억 1000개 파라미터들을 이용했던 거를 이제 GPT-3에서 1750억 개로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 쓰면서 성능이 올라간 것들이 보도가 막 되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비전문가들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된 주요한 트렌드로 보고 있었고 역시나 다음은 정부 주도의 데이터 구축 사업이 굉장히 확대된 것 같아요. 아까 영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국립국어원에서 재작년부터 막 만들던 코퍼스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코퍼스.코리안.go.kr에 들어가시면 이런 데이터들을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재직 중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사업인데 이제 데이터 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중소기업에게 7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스타트업들은 이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기업이나 연구소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스타트업에만 적용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나이파에서 진행하는 AI 바우처 사업인데 이제 AI 솔루션 구입이나 학습 데이터 구축에 최대 3억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상반기에 종료가 되었다가 코로나19 대응으로 추경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정보화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인데 올해 상반기에 과제당 20억 규모로 20개 과제 데이터셋 구축이 시작됐는데 이것만 해도 업계에서 관심이 되게 컸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또 추경 예산으로 3천억 규모의 데이터셋이 구축이 이제 시작이 막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에는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데이터 구축 사업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게 확대가 돼서 지금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오픈 데이터들이 많이 열리는 거는 되게 확실히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천억 규모로 구축되는 학습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나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총 132개 세부 데이터셋이 만들어지는데 자연어 분야는 이 중에서 35개 데이터.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데이터셋들이 한 과제당 거의 20억 가까운 그 예산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구축이 되고 내년에 공개가 되겠구나라고 알고서 좀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작년에 AI 허브에 한국어 음성 데이터가 1000시간이 오픈됐을 때 되게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지금 올해 디아 사업으로 오픈될 게 아마 2만 시간 가깝게 한국어 음성 데이터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좀 불러일으키겠죠. 그리고 이거는 단어 처리랑 크게 관심 없을 수 있는데 데이터를 구축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트렌드 중 하나는 AI 시대의 일자리의 변화가 벌써 좀 가까이 왔다입니다. 얼마 전에 MBC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배달의 민족이랑 쿠팡이츠에서 이런 배달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을 하시는 분들의 그 어려움을 알기 위해서 이제 기자분들이 일주일 동안 경험을 하면서 취재를 한 그런 판사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 플랫폼 노동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메시지가 되게 컸어요. 그래서 확실히 일자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고 이제 이런 추세로 일자리가 변화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AI를 가르치는 그런 데이터 만드는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았는데 벌써 이게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플랫폼에도 이제 들어오셔서 레이블링하고 돈을 버셔 가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트렌드가 저희한테는 좀 관심 있게 눈길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마쳤는데요. 저희 마지막에 잠깐 홍보 하나만 하면은 저희 딥내추럴은 자연어처리 연구자들의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하는 회사고 저희는 이제 사람의 지식을 인공지능에 전달하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 밸류 체인 안에서 이제 언어 데이터 구축에 포지셔닝을 하고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뭐 자연어 처리, 머신러닝 엔지니어 이외에도 언어 전문가분들 그리고 데이터 프로세싱 하시는 분들 기타 등등 모든 개발 직군이랑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리크루팅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혹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은 저에게 언제든지 앤슨 딥내추럴 AI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저희 홍보 한번 마쳤고요. 제 질의응답 네 하겠습니다. 네. 톡으로 지로 하는 그래요? 제가 질의응답 하시고 싶으시면 여기서도 자유롭게 하시고 네 그리고 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실층에서도 보시는데 요거예요. 음. 음성 점수 레이블링 재미있는 프로젝트네요. 발음이 원어민 수준에서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제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한국인 학생이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한 데이터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원어민 수준의 데이터보다는 좀 어눌한 한국인 억센트가 많은 데이터였는데 어 그쵸.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셋에 이제 원어민 데이터도 포함을 시켜서 이제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원어민 수준은 거의 1.0에 가까운 점수를 이렇게 프리딕션하고 되게 버벅이거나 아니면 자신감 없이 말하는 분들은 뭐 한 0.2, 0.3 이런 점수가 프리딕션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내추럴 AI는 아니지만 약간 플랫폼에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이렇게 얹어져서 작업을 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작업 능률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몇 개를 했는지 알 수 있고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의미 있는 것들이 다른 색깔로 나온다든가 이렇게 작업 능률이 올라가는 게 있는데 단점은 다수가 작업을 했을 때 그 품질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작업자를 아예 모집을 따로 해서 보통은 피드백을 줘가면서 약간 훈련을 시키고 그 훈련을 시킨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작업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건데 클라우드가 약간 그런 면에서 어떤 방법론을 혹시 모색하시는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인하우스에서 데이터 구축하는 체계는 좀 안 어울리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크라우드소싱의 장점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저렴한 단가로 더 많은 사람한테 레이블링 시켜서 이제 메이저리티 셀렉션 방식으로 정답을 만들어내는 게 좀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어떤 시스템 갖추냐면은 검수자들이 승인을 할 때는 오케이인데 이제 반려할 때 반려 사유를 상세하게 적게끔 많이 유도를 해요. 그러면 작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제출한 것들을 반려했는데 왜 반려당하는지를 경험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학습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좀 어렵기는 해요. 반려 사유를 꼼꼼하게 적는 것들이 좀 오버헤드가 들어가기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